옛날 어느 충청도 깊은 골짜기 마을에 기와집이 10채나 되는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들조차 얼씬거리지 않았으니 바로 그 집 안주인인 최 씨의 고약한 인심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어찌나 인색하고 깐깐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위인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저 최 씨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헛기침이라도 하면 자기네 집 공기 마셨다고 돈 내라고 할 사람입니다. 그러게 말일세. 저 집 머슴들은 밥그릇에 밥알 개수를 세어가며 먹는다지 않나? 저런 집에 누가 시집을 갈지 그 처자 팔자도 참 기구하지. 최 씨는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잘 때도 풀지 않았으며 굴뚝에 연기가 나는 꼴을 못 봐 아궁이 불도 한 번에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를 들릴 때도 가문이나 인품보다는 밥을 적게 먹고 일을 잘하는지를 먼저 따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악명 높은 집에 새 며느리 연하가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겉보기엔 순하고 여려 보였지만 눈매에는 남다른 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선 연하에게 시어머니 최 씨가 쌀바가지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자, 바꿔라. 우리 식구 5명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다. 쌀알 하나라도 땅에 흘렸다간 그날로 밥숟가락 놓을 줄 알아라. 어머님, 5 식구가 하루를 나기에는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장정인 서방님과 아버님도 계신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곡간을 탐해? 내가 우리 집 기둥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자가 밥을 많이 먹으면 미련해지는 법이다. 물을 한강처럼 부어 죽을 쓰면 될 것 아니냐. 최 씨의 서슬 퍼런 호통에 연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연하 독백 무작정 대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어머니의 저 지독한 인색함. 어쩌면 저것이 나중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참아야 집안이 산다. 그날부터 연하의 고달픈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쌀을 씻을 때 쌀뜨물이 진하게 나오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며 타박했고 설거지할 때 물을 많이 쓰면 물값이 아깝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지독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연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손바닥을 박박 긁어 일부러 누룽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하니 이 녀석아, 밥을 태우면 어떡하느냐. 귀한 쌀을 태워 먹다니 내가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불 조절이 서툴러 자꾸 밥이 눕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으니 이 누룽지는 제가 나중에 입가심이나 하려고 따로 모아두겠습니다. 핑계는. 그래, 내가 먹을 거니 내 밥상에는 올리지 말거라. 탄밥 냄새도 맡기 싫으니 썩 치워. 최 씨는 며느리가 밥을 조금이라도 덜 먹으려고 누룽지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매 끼니마다 나오는 누룽지와 밥을 푸다가 떨어진 밥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볕이 잘 드는 뒷마당 장독대 옆에 채반을 놓고 바짝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연하가 말린 누룽지와 밥알들이 쌓여갔고 연하는 그것을 헛간 구석에 있는 커다란 빈 독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남편은 아내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어머니 등살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그 딱딱한 누룽지만 모으고 있는 게요? 내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소. 연하서방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쌀을 적게 주시니 밥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다 귀한 곡식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오? 짐승이나 줄 법한 것을. 서방님, 두고 보십시오. 이것이 훗날 우리 집안을 살릴 황금이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잠자코 기다려주세요. 연화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지혜로운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헛간 구석, 거미줄이 쳐진 2개의 큰 독은 연하가 모은 말린 누룽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 전체에 유례없는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봄부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벼들은 타들어가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나왔고 넉넉하던 부잣집들도 하나둘씩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자린고비 최신의 집이라고 다를 리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곳간에 쌀이 반가마니도 안 남았어. 이걸로 올겨울을 어찌 난단 말이냐. 최 씨는 평소에 쌀을 아낀답시고 쥐꼬리만큼 줬지만 정작 흉년이 드니 그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쌀들은 쥐가 파먹거나 습기에 썩어버린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욕심만 부려 쌓아둔 탓이었습니다. 어머니,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좀 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리다니. 평소에 내가 인색하게 굴었다고 내 욕을 하고 다니던 놈들이 쌀 한 톨이나 주겠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돈을 쌓아놓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집안에는 굶주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인들은 배를 골아 도망갔고 기세등등하던 최 씨마저 기력이 없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던 시어머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가족들이 며칠을 쌀미음조차 못 먹고 쓰러져 있을 때 연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큰 독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힘드시겠지만 이 독을 안방으로 옮겨주세요. 남편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끙끙대며 독을 안방으로 옮기자 누워있던 최 씨가 힘없는 눈을 떴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헛간에 있던 똥장군이라도 가져온 게냐?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시집온 날부터 지난 3년 동안 어머님이 버려라, 쓸모없다 하셨던 그 누룽지와 부서진 쌀알들을 씻어 말려둔 것입니다. 연하가 독을 기울이자 좌르르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바싹 말라 황금빛이 도는 누룽지와 쌀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양이 실로 엄청나 두 독을 합치니 쌀 5가마니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방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풍기자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다 그 누룽지란 말이냐? 아니, 3년이나 지났는데 썩지도 않고 어찌 이리 멀쩡하단 말이냐? 예, 어머님. 생쌀은 습기가 차면 썩기 쉽지만 밥을 지어 이렇게 씻어서 바짝 말려두면 몇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머님이 끼니 때마다 쌀을 적게 주신 덕분에 솥바닥을 박박 긁을 일이 많았고 덕분에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연하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표정은 더없이 온화했습니다. 연하는 그 말린 밥알들을 물에 불려 죽을 쓰고 따뜻한 밥을 지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올렸습니다. 오랜 굶주림 끝에 맛보는 그 밥맛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최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굶기듯 아꼈던 것은 헛된 욕심이었고 며느리가 버려질 뻔한 것을 모아 집안을 살린 것이야말로 진짜 절약이자 지혜임을 깨달은 것이죠.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풀었습니다. 평생 목숨처럼 여기던 곳간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아가, 내가 졌다. 내 평생 재물을 모은답시고 너를 괴롭히고 인색하게 굴었는데 정작 집안을 살린 건 내 지혜로구나. 내레이션 최 씨는 열쇠 꾸러미를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 살림은 내가 맡아라. 나는 뒷방에서 손자나 보며 살란다. 너의 넉넉한 마음이 내 옹졸한 곳간보다 훨씬 크구나. 어머님 아닙니다. 어머님이 아끼신 덕분에 저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내레이션 그 후 연하는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들에게도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났던 최 씨네 집은 덕망 있는 집안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최 씨는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주도권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연하의 이야기였습니다.